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 배송. 그런데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무슨 소리? 이재명 무너지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은 안 들리십니까? 오늘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재명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이재명을 만든 1등 공신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한동훈도 완전히 끝났다. 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먼저 김민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국무회의를 마친 김민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내년에는 정부가 더 도덕적인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전력 투구하겠다. 도덕적인 국정을 하겠다. 그동안에 도덕적이지 않은 국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자체가 도덕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살아온 길, 그 뻔뻔함, 그 추악함, 거짓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형사 피고인인데 무슨 도덕적인 국정을 하겠다. 이거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속된 말로 매기는 겁니까? 서로 간에 벌써 불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김민석이 이재명의 자리를 노리는 걸까요? 저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을 향해서 도덕적인 국정을 하겠다.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김민석 본인도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 시절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절에 나왔던 얘기들,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추징금도 갚지도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그때의 그 수사,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던 그 수사는 나를 향한 타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된 수사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일관했죠. 또 어떻습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아내의 빵집이 어떻게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느냐? 그 동네의 교회 앞에 있는 빵집, 그 빵집은 왜 유독 잘 될까? 그것이 김민석의 아내여서인 건 아닐까? 하는 재산 형성 과정도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김민석이 도덕이란 말을 운운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헛웃음 나지 않으세요? 지금 도덕적인 국정을 하겠다? 여당으로 가볼까요? 여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여당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로 집권 6개월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만약에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대표가 갑질 논란부터 해서 공천원금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아예 공론화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부분이 녹취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김병기. 그런데 김병기를 보세요. 이 도덕적인 국정을 하겠다. 여당으로 가니까 도덕적인 국정이 되겠습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그렇게 추악하고 비도덕적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도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말도 안 납니다. 말도 안 나. 그래서 이 김병기 사태 문제도 사실은 더 큰 범죄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국정 운영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것은 웃음거리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무너지고 있다. 여당의 김병기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는 겉으로는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인 척 했지만 뒤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뒤로는 그런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앉아 있는데 그 민주당한테 도덕 운운하고 있는 김민석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다. 국민들이 혀를 찰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김병기 얘기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지금 김병기는요, 온 가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병기 본인은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권을 이용했고, 또 쿠팡 대표, 그러니까 국감이 있는 시절에 쿡감 대표랑 받아서 예약을 했고, 또 거기에다 자기의 보좌진에 대해서 갔던 사람을 인사청탁하면서
인사 불이익을 주라고 했고 또 어떻습니까? 강선우가 1억 원 수수한 것을 알고도 덮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당시에 민주당 고문으로서 이재명이 인천 지역구에 나올 때 일인데 이 공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간사를 맡았던 게 김병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기는 이재명이 찍은 사람이에요. 김병기는 이재명이 찍은 사람이고 이재명 사람입니다. 강선우가 이 김병기와의 대화를 할 때 강선우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강선우도 친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고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김병기가 이 강선우의 1억 수수를 덮어주는 데 있어서 당시의 고문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청래가 갖고 있다가 이재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병기와 강선우 간의 이 1억 원 수수 이 문제는 뒤로는 정치적인 해석까지 간다면 정청래와 이재명의 이 싸움까지도 있는 문제고요. 자, 다시 김병기의 이 문제로 돌아오면 김병기의 배우자가 또 대한항공 항공 혜택도 받았고 또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도 받았습니다. 또 장남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취업 특혜 의혹도 있죠. 며느리도 어떻죠? 며느리도 대한항공 특혜 의전을 받았죠.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은 어떻습니까? 숭실대 들어가는데 특혜 편입을 했죠. 게다가 빗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도 특혜를 받았죠. 온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여당 원내대표만 이렇게 부도덕적이고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죠. 민주당 자체가 틀려먹었죠. 민주당 자체를 한번 볼까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의 전재수 아닙니까? 전재수. 그리고 장관 자리 내려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국정감사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의 최민희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해놓고는 뒤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혹 술 먹는 자리 가서 껴가지고 여자 어디에다가 손 얹고 성추행했다고 미투 터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장경태, 민주당의 장경태 아닙니까? 전부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최민희 딸 축의금 받은 거, 그리고 주식 차명 거래, 민주당 이춘석, 술자리 성추행, 장경태, 거기다가 원내대표 완전히 뭐 갑질의 탑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불법과 비도덕이 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라진 줄 알았던 이 기초 의원들의 공천 헌금을 받는 거 이거 뭐 암암리에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과연 민주당이 강선우 하나만 받았을까요? 강선우가 그렇게 정치에 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갖다 줄 정도면 나머지 민주당 최소한 재선 이상은 한 번씩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천헌금 안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그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도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김민석의 이 말 한마디가 국민들한테는 에라이 민주당 놈들아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을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한동훈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이끌면서 탄핵을 아무리 시도한들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발목을 잡힌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목숨줄 달달달달달 잡혀가지고 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꼴이 됐을 겁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감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란 작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당대표가 돼가지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구나. 이거 익명 게시판이구나 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 뭐 추경호 의원, 원희룡, 이준석, 유승민 전부의 욕을 써놨습니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 욕을 써놨어요. 이런 얘기 써요. 대통령한테는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추경호 의원한테는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당원들 의견 개무시. 나경원 의원한테는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이것은요,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수준의 게시판 내용만 읽어드린 겁니다. 이 입에 남지도 못할 욕을 당원 게시판에 누가 썼습니까? 바로 한동훈이 쓴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리고 그의 아내. 심지어는 미국에 뭐 있다는 딸 명의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댓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당대표까지 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아버지로서 키워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자기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랬던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이 그랬다는 게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도왔던 한동훈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재명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동훈 얘기로 돌아와서요. 한동훈이 글을 썼다는 얘기, 이 얘기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밝혀냈습니다. 단계 논란 윤리위 그리고 당무감사에서 발표를 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밝혔죠.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 2호선 위원장이 한동훈을 향해서 공식 질의에 대답해라. 물어보는 거에 좀 대답 좀 해라. 왜 언론에 나와서 해명하느냐. 그리고 댓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빙산의 일각이다. 당대표로서의 당의 권한과 당의 자원을 한동훈이 사유화해서 자기 보호에 쓴 것.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죠. 한동훈이 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누가 나를 키워줬느냐. 개똥 같은 소리다. 라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이런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에 숨어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 당원의 여론이 이렇다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뉴스화하고 또 뉴스가 다시 반영이 되면서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2의 드루킹을 한 겁니다. 이 한동훈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 갔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가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재명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과 그의 한동훈계 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하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동훈이 자기가 하지 않았고 가족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소리다. 웬일로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썼더군요. 한 집 안에 있는데 당시 사태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족 전원이 욕설과 비방에 동원됐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 살림을 차렸느냐? 그렇죠.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됐으면 그만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혹시나 싶어서 한동훈이란 이름을 검색했더니 한동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밝혀지고 그리고 한참 뒤에 나서야 탈퇴하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된 작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이 말. 아, 내가 했다. 아, 맞다. 내가 했다. 아, 내가 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노무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했다. 아내가 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내가 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익명 게시판인데 이러면 누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겠느냐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던데 익명이면 그런 욕설 써도 됩니까? 당대표란 작자가 같은 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욕설을 쓰고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써도 되는 겁니까? 당대표라는 작자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도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도 무너지고 한동훈도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날 좋은 뉴스 아닌가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